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 2016년의 마지막 시험이 끝났네요. 여러분 2016년의 목표가 나는 4급을 꼭 취득하는 거야 라고 세우셨다면 오늘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얻으셔서 내년부터는 5급, 6급 공부하러 가셨으면 좋겠는데, 자, 4급이란 급수가 그래요. 이게 물론 상급보다 높지만 앞으로 5급, 6급 해야 될 급수들이 훨씬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조금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4급, 5급이 이만큼, 5급, 6급은 더 크게 이렇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왜 눈싸움 할 때 눈 굴리잖아요. 눈더미처럼 커진다 그러잖아요. 정말 이 문제가 4급을 내가 가까스로 합격했어요. 제대로 4급 공부 어휘나 이런 게 잘 된 게 아닌데 그냥 얼결에 조금 해서 어떻게 합격했어요. 5급 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그 힘듦을 이기고 또 어떻게 합격했어요. 6급은 불가능, 불가능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평특강 같은 걸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더 앞으로 많은 급수들이 남았고 그 급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충 해서 될 일이 지금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합격은 할 것 같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세운정사단 보면 지금 최고 고득점자가 298점이에요, 여러분. 만점이란 얘기죠, 거의. 그런 아이가 5급을 왔을 때 너무나 5급이 재밌고 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5급 뭐 180점 우리 그런 거에 만족하면 안 돼요. 5급, 6급을 위해서 저와 함께 지금부터 집중해서 괴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먼저 난이도 분석해 드릴게요. 오늘 듣기. 자, 4급까지는요. 그래도 이게 한 몇 문제 빼고는 그냥 불러주는 대로 나와요. 불러주는 대로 나오는 비율이 팍팍팍 줄거든요. 예를 들어 3급이 100%다. 거의 100%죠, 여기는. 1, 2, 3급은 그냥 100%예요. 4급은 한 90%, 5급은 한 70%, 6급으로 가면 20, 30%.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그런 거지.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그 선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몇 문제 빼고는 전부 다, 한 3, 4문제 빼고는 아예 그냥 깡그리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 자, 독해 같은 경우는요, 일부분 같은 경우는 다 4급 단어들. 우리가 보통 문제 풀면 항상 만나는 단어들, 얘네 다 한 번씩 풀어봤어.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이 부분은 지난 시험에 비해서 그래프가 좀 내려간 이유는 지난 시험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풀기가 제일 쉬운 게 관련사라 그러죠. 왜? 수이란, 但是처럼 연결고리가 있으면 되게 찾기가 쉬워요. 근데 지난 시험엔 그런 게 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에는 딱 한 문제 빼고는 뭔가 흐름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 是, 也是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떨어졌고요. 독해 3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문제짜리 있죠. 걔네들은 딱 보였어요. 이렇게 탁탁탁 이런 게 있었는데 두 문제짜리로 가면 오늘 두 문제짜리들의 공통점이 첫 번째 문제는 쉽고 두 번째 문제는 정말 이 내용의 주제를 잘 이해해야 되고 약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고요. 수시의 요 1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총평특강에서 얘기했던 것들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지난번에 제가 11월에 얘기했던 것들이 뭐 여전히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한 번만 잘해주시면 되는 문제를 또 틀리시면 안 되겠죠. 이 두 번째는 오늘 단어 5개 중에 2개가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이건 너무 쉽잖아 이렇게 했는데 2개는 따페이를 몰라서 짝꿍을 몰라서 못 풀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난이도를 올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보면서 우리 얘기하도록 해요. 자, 독해 제 1부분인데요. 항상 우리가 먼저 뭘 보시냐면 단어의 성격부터 보세요. 그어는 이게 형용사예요, 여러분. 형용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 있잖아요. 합격적이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좀 의역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너는 선생님으로서 합격이야.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합격된 선생님 하면 좀 이상하죠. 꾸미게 되면. 그럴 때는 약간 아주 적합한 선생님, 자격 있는 요 정도로 조금 의역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방면은 뭐 명사죠. 얘는 반드시 앞에 어떤 방면, 문학 방면, 예술 방면, 짝꿍이 있을 거예요. 吃惊은 여러 말 안 할게요. 그냥 형용사라고 아세요. 很吃惊, 非常吃惊, 굉장히 놀라다, 매우 놀라다. 태도는 명사, 왕왕은 부사로 종종. 일단 품사들을 먼저 나열한 다음에 내용을 하나씩 보면서 제껴나가도록 하죠. 46번, 요 며칠 그녀는 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 추가 부이네요. 그죠? 그리고 원티. 소위 그래서
千万别千万은 부정을 더 강조해서 절대 하지 말아라. 随便 함부로 跟他开玩笑 카이가 부위 완샤가 목적어입니다. 걔한테 그냥 농담하지 마. 지금 기분 안 좋아.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의 핵심이 빠졌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명사가 아까 방면 한번 넣어볼까요? 감정적인 방면에 문제가 좀 있어. 괜찮잖아요. 감정 태도? 그거는 서로 연결이 되는 말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답은 B가 되겠고요. 자, 밑에 한번 보실까요? 뭐뭐에 대해 대충 넘어가셔도 돼요. 어머니는 非常 하면 우리가 당연히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매우 뭐뭐하다, 합격이란 말이 좀 이상하면 뭐 아주 적합하다, 자격이 있다, 너무 말이 안 돼요. 吃惊밖에 안 되죠. 이러면서 우리 벌써 두 개를 제껴냈어요. 자, 그럼 두 개는 사라지고 48번 적극적인 사람은 주어는 확실하게 나왔고요. 能从失败中看到 볼 수 있어요. 뭐를? 성공의 기회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좀 더 꾸미는 말이 필요한데요. 제가 보통 보조개라 그래요. 보조개. 요 보조개 맞아요. 보는 뭘 뜻하냐면 부사를 얘기해요. 조는 조동사를 얘기해요. 개는 우리가 이제 from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전치사를 중국어로 원래 개사라고 해요. 원래 이름이. 그래서 항상 순서를 외울 때 보조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부사, 조동사, 전치사 구조. 그래서 여기는 부사가 들어갈 건데 부사 아까 하나 있었죠. 종종 뭐뭐하다. 자, 49번. 붓단 얼체가 일단 눈에 굉장히 띄어요. 네, 샤오리는 不但有想法 생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而且敢做敢说 敢은 감히 뭐뭐하다 너무 해석 어색하죠. 용기 있게 하고 용기 있게 말해버려요. 말해버리고 将来 앞으로 肯定会是 뭐일 것이다? 기자일 것이다. 어떤 기자? 기자를 더 꾸밀 수 있는 형용사 필요한데요. 아까 형용사 중에 하나는 도망갔어요. 남은 게 그거. 근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합격된 기자. 이상하죠? 적합한 기자, 자격 있는 기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이제 끝났네요. 不要试着 뭐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改变一个人 어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试着 그럼 이걸 해라. 改变 뭐를 자신의 그에 대한 목적어, 즉 명사가 필요해요. 뭐를 남은 거요. 답은 네, D. 태도를 바꾸세요. 이렇게 나오면 되죠. 단어들이 전부 다 정말 우리 사급 문제집이나 이런 거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었으니까요. 네, 잘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고 자, 독해 이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보였다는 건데요. 보시면 시, 이따가 있고요. 예, 시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A가 B보다는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4개라는 말이 있고 앞에 4개의 이름이 있어요. 그럼 순서 나왔죠.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A가 먼저 얘기해요. 끄위엔이라는 이 정원은 입니다. 이러이러 위엔린 나무 많은 공원입니다. 이 공원 안에 4개의 뭐뭐가 있는데 그것은 이거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관련사 문제. 얼치애가 나왔어요. 게다가 그러면 분명히 얘와 짝이 되는 애가 뭐뭐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그럼 B, A는 확실해요. 그쵸? 자, 我家对面新开了一家商场 새로운 상점이 문을 열었어요 라고 했어요. 되셨죠? 周围的几个商场 주위에 몇 개의 상점들은 竞争不过它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동사 뒤에 不过를 쓰는 것은 이길 수 없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강사잖아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그런 말 해요. 내가 말로 너를 어떻게 이겨? 부부싸움하면 내가 말로 너를 어떻게 이겨? 하면 我说不过你 말을 하다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달리기로 너를 못 이기겠어 하면 跑不过你 그래서 竞争不过他 그것을 경쟁을 해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 해서 그것이란 말이 나왔다는 건 이미 앞에 언급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문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순서 잡으면 네, 뿌지 뭐뭐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뭐뭐 해서 주변의 상점들이 걔를 못 이겨요. 되셨나요? 자, 이번에 독해 3부분. 독해 3부분을 보시면 항상 문제를 먼저 보셔야 돼요. 문제에서 뭐를 찾을까요? 희망하다는 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희망하냐? 어떡하지? 희망하다가 보였어요.
희망하다. 뭐를 희망하냐? 여기서는 이제 말투가 직접화법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희망합니다. 뭐를요? 以后能常回学校看看. 자주 학교로 돌아와서 좀 봐주세요. 라고 희망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말 찾으면 돼요. 뭐죠? 뒤에 장후이 무시야, 모교. 그대로 모교로 자주 돌아와 주세요. 이 글 자체는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드릴 거예요. 首先 먼저 我要向 누구에게 学生 1500명의 高三学生 高三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表示祝贺 따페이처럼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축하합니다. 你们将带着自己的理想开始新的生活. 여러분들은 장차 앞으로 뭐 하게 되실 거예요? 带着가 V1, 자신의 이상을 갖고 开始 V2,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실 거예요. 我为你们感到骄傲. 요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때 way는 우리가 way 하면 뜻이 두 가지가 생각날 수 있어요. 뭐뭇을 위해서라는 목적. 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는 in way 아시죠? 뭐뭐 때문에를 줄여서 way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적인지 원인인지를 구분할 때 특히 뒤에 感到骄傲, 感到高兴, 뭐뭐 때문에 행복해요, 기뻐요, 슬퍼요, 자랑스러워요, 짜증나요. 감정이 나올 때는 항상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을 중국어로 나타낼 때는 inway를 통으로 쓰시던가 way를 쓰셔야지 in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건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수업 시간에 외우라 그래요. way A, R, 感到 B, way A, 感到 B, A 때문에 B라는 감정을 느끼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제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라는 뜻이 됩니다. 同时同时也你们马上要离开母校了要什么什么了곧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발생인 바 이제 곧 모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우리 학교로 좀 돌아와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자주 학교에 찾아오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75번 질문부터 보셔야죠. 被人拒绝后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누군가한테 거절을 당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자, 보실게요. 여기 나오잖아요.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후이 이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라. 사실은 我们可以 뭐 할 수 있다. 이것도 외울게요. 把 A 看成 B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여기다. 거절을 기회라고 여기세요. 인왜 왜냐하면요. 이거 할 때 우리가 当什么什么时 세트예요. 别人说不是 다른 사람이 거절을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我们如果 우리가 만약에 能继续 계속해서 与他跟他 이 말이죠. 그와 깊게 얘기를 나눌 수 있고 听听他的建议 그의 건의를 들어봐요. 일단 왜 거절하는지 然后 그런 다음 그럴 연자잖아요. 그런 다음 까이비에 자신의 원래 있던 생각을 바꾼다면까지가 루고의 영향력 안에 있고요. 也许最后 아마도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다. 我们 우리들은 더 얻게 될 거예요. 더 좋은 결과를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절당했다고 됐어 라고 하지 말고 좀 잘 들어보고 내 생각을 바꿔보고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가장 정답은요. 팅타더 이지. 네. 자, 이번엔 2개짜리로 한번 가볼까요? 자, 80번에서 81번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아주 또 힌트가 될 만한 게 教孩子数字. 애한테 숫자를 가르쳐요. 그러면 애가 커서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빨리 애한테 숫자를 가르치다. 숫자가 어딨지? 숫자. 애에게, 여기 있어요. 그쵸? 부모가 아이에게 말하는 것과 숫자를 가르치는 것, 맞죠? 네, 숫자와 관련된词위까지인데 사실은 관련된 단어를 가르치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 100, 1000만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면 可能 어떻게 될 거다? 对 뭐에 대해서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요 수학 능력에 대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요很大的
帮助 큰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따라서 수학이 들어가는 답은 B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 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 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통고 저段화, 이 글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전부 주제를 찾는 문제들이에요. 주제는 상식적으로 맨 끝에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그래서 하고 이제 결론을 제시하죠. 所以说까지요. 教育孩子要早点开始. 애 교육은 좀 일찍 시작을 해라. 심지어는 从孩子出生起就是开始. 애가 출생할 때부터 시작해서 就要重视, 중요시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글의 주제예요. 그래서 답은 早些进行教育, 좀 일찍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 네, 되셨나요? 쓰기 일부분으로 오실게요. 쓰기 일부분은 어느 정도 사금은 딱 정해진 어법 범위가 있어요. 좀 잘 알아두시면 항상 만점 받으실 수 있거든요.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꼭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배우시는 분들도 이게 어법이 똑같아도 또 문제가 바뀌니까 제가 틀렸어요 라고 하신다면 좀 아직 내게 안 됐다는 얘기니까요. 한 번 더 설명 들어보실게요. 기본 어수는 3, 4, 5급이 다 나오는 문제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중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고요. 주어 꾸미면 관형어, 목적어 꾸며도 관형어, 서술어 꾸미면 앞에서 부사어가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我的朋友很漂亮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我的 관형어, 朋友가 주어, 很이 부사어, 漂亮이 서술어. 그런데 서술어가 예쁘다는 형용사로 되어 있으면 형용사 수러문이라고 얘기해요. 그 경우는 목적어까지 갈 일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我的朋友 관형어, 주어, 常常去. 자, 동사이면 목적어가 올 수 있어요. 그죠? 学校图书馆. 더 엄격히 보면 학교의 도서관. 관형어, 목적어. 이렇게 동사가 문장의 서술어가 되면 동사 수라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타는 우리가 대명사죠, 대명사. 특别, 매우, 아주 하는 정도부사라 그러죠. 정도부사는 이런 애들, 很,非常,特别, 帅, 잘생겼다, 멋지다. 형용사입니다. 단깡치는 이렇게 합쳐서 피아노를 치다 구조로 되어 있죠. 더 양즈는 누군가의 수식을 받아서 명사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짜집게 해보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단어가 뭐밖에 없냐면 잘생겼다고 피아노 치다가 있죠. 근데 피아노 치다가 서술어가 되려면 다른 것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는 잘생겼다 피아노 치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피아노 치다는 결국 뭐다? 이 아이와 연결이 되어서 피아노 치는 모습. 그럼 또 누가 피아노 치는 모습? 그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 해서 양쯔가 주어가 되고 앞에 요만큼이 전부 관형어 역할을 하고요. 特别帅, 굉장히 멋져요. 부사어가 있고 형용사 수러문, 예뻐요, 멋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리슈프, 명사, 주인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따가 부사가 나왔죠. 대략. 그러면 얘가 주어가 확실한 것 같아요. 주어 뒤에 우리가 부사어가 나와서 동사를 꾸미게 되니까요. 찌우도 부사고요. 그리고 8시라는 시점이 있고 출발하다가 부입니다. 그럼 핵심은 나왔어요. 리슈프가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대략 언제쯤이에요? 네, 잠깐만요. 리슈프는 대략 8시에 지우 출발러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 지우는요. 그 말하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리슈프가 8시면 좀 빠른 시간이라고 느낀 거예요. 지금 8시면 출발한대. 그런데 나는 이 리슈프가 한 6시쯤 출발할 줄 알았는데 8시가 되어서야 하면 어감상 자의로 바뀌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실까요? 이건 6급 학생들도 모르는 학생들 많은데 차이는 러를 절대 동반하지 않아요. 만약에 자의를 쓸 거면 자의 출파에서 끝나세요. 되셨죠? 그래서 리슈프는 대략 8시에 벌써 출발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기본 어순으로 계속 가실게요. 나이시는 인내심이라는 명사죠. 교육도 되고 교육하다도 돼서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딩야오요 부사가 있고요. 조동사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동사가 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부사어, 부사어.
부사어 안에 부사도 들어가고 조동사도 들어간 거예요. 하이즈는 또 명사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 확실하게 이딩야오요가 중심 서술어와 부사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구분하시면 되는 건데, 정리를 하면 치아오이 하이즈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할 거예요. 아이를 교육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耐심,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어순에서 이제 풀리는 문제들이 좀 많았고요. 빠자문, 빠는 우리가 이제 뭐뭇을, 뭐뭐를 외에는 한국어 해석이 딴 게 붙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네, 똑같은 말은 equal, 취향도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보시는데, 아까 제가 보조개 그러잖아요. 주어 오고요. 부사, 조동사, 보조, 그리고 빠자문도 빠도 전치사잖아요. 개. 지켜주시고 동사. 그리고 한 가지 꼭 아셔야 되는 거. 빠자문 뒤에 동사는 절대 혼자 단독 사용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너 창문 닫아. 니 바窗户关. 틀린 거예요. 关上. 이런 어떤 뭐 보어를 붙인다든지 하다못해 러를 쓴다든지 꼭 다른 성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조개 지켜주시고 동사 뒤에 기타 성분. 자, 그럼 한번 볼까요? 塑料袋里了라고 했어요. 어디 안이라고 해서 방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비닐봉지 안, 我 대명사죠. 야가오 치약 대명사죠. 자, 동사는 얘밖에 없어요. 빠는 전치사요. 그럼 뭐를 놓을까요? 당연히 치약을 넣겠죠. 그러면 주어부터 정리하셔서 나는 치약을 팡, 여기서 끝나면 큰일이라 그랬어요. 어디에 놓았다? 좀 더 와요. 뒤에 장소가 왔어요. 塑料袋里了 비닐봉지 안에 넣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는 제가 계속 11월 달에도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동사는 뒤에 명사나 대명사, 결국은 명사 성격이 목적어로 와요. 예를 들어 취하면 중고 한다거나 칸 하면 디에닝 한다거나, 예를 보면 뒤에 전부 명사들, 중국, 영화 이런 게 오죠. 근데 어떤 동사는 형용사나 동사 같은 서술성 단어를 목적어로 가지는 애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쥐에더예요. 여러분, 쥐에더를 한번 생각해보면, 와, 쥐에더 타 여기서 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녀를 막 느껴? 변태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와, 쥐에더 타헌 피아오리야. 형용사가 섞여 들어가야 되죠. 나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해. 와, 쥐에더 타인가이? 쉐하니. 나는 그녀가 중국어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목적어에 형용사나 동사 같은 서술어가 원래 되는 아이들이 목적어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이 동사를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또 그런 동사가 나왔는데요. 자, 파오 달리다도 있지만 지엔추란 동사도 있어요. 주어는 딱 봐도 내 남편이에요. 그러면 어떤 관계냐면 꾸준히 하다, 뭐를 꾸준히 하다? 달리기를 꾸준히 하다. 그래서 분석을 하면 내 남편은 꾸준히 하다 뒤에 목적어 속에 또 동사가 들어가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가 된 거죠. 그래서 맨날 꾸준히 5km 달리기를 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허락 안 한다 그랬어요. 초이엔의 초도 동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담배 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이 화장실은 허락하지 않는다. 안에서 다시 또 동사가 들어가서 담배 피는 것을 동사 목적어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술스러문. 제가 북경대 다닐 때 이걸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주술스러문은 그냥 말을 잘 분석을 하시면 돼요. 주어, 서술어 부분이 서술어가 되어 있는 문장. 뭔가 복잡해요? 자, 他身体很好. 타가 주어, 身体很好가 서술어인데 身体가 다시 또 주어고 很好가 서술어. 주술이 서술어가 되는 문장. 보통 주술스러문을 쓰는 상황을 보면 그에 대해서 다각도로 묘사를 하다가 보통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라는 큰 주어를 놓고요. 그는 몸은 건강하고 성격 좋고 외모 잘생겼고 성적 좋고. 그러니까 그를 다각도로 이제 묘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안에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는 이거하고 또 주어 서술어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걸 쓰는 상황들이 좀 있는데요. 자, 오늘 그런 구조 하나 나왔는데 보시면
非常정도 부사죠. 매우 뭐뭐하다 할 거고요. 堵车 차가 막힐 거예요. 严重은 심각하다라는 형용사, 堵车는 차 막힘이란 명사도 되시고요. 이 길은 이라는 또 명사가 하나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 길은 이라는 주어 그리고 서술어 안에서 또다시 차 막힘이 주어, 매우 심각하다 형용사, 주술, 술어문. 이 길 안에서 또 다시 묘사가 들어간 거예요. 이 길은 차 막힘이 심각하고 폭이 좁고 아시겠죠? 이 길을 다각도로 설명하는 문장 중에 한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연동문, 겸어문. 이것도 얘기했었거든요. 연동문과 겸어문은 공통점은 뭐냐? 한 문장에 서술어가 물론 형용사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동사가 2개, 많으면 3개. 그 이상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도 보면 서술어 1, 서술어 2. 얘도 서술어 1, 서술어 2지만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他去中国学汉语. 중국 가는 거 그가 가죠. 중국어 공부도 그가 하죠. 계속 주어 하나의 동사가 연이어서 나오니까 얘는 연동문이에요. 자, 근데 이쪽으로 오세요. 我让他学汉语. 내가 걔한테 중국어 공부하라고 시켰어요. 누가 시켰죠? 내가 시켰죠. 근데 공부는 누가 하냐면 내가 아니요. 그가 하죠. 주어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연동문이란 이름은 느낌이 와요. 이름이 동사가 연이어서 나오는구나. 겸어문은 왜 겸어문이라고 하냐면 이 문장만 보시면 내가 시켰어요. 그를.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그가 배워요. 중국어를. 자, 두 문장이 붙었어요. 붙으면서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누구냐면 타가 연결고리를 하게 되죠. 이 타는 이렇게 연결고리를 하다 보니까 앞에 동사한테는 얘가 지금 목적어죠. 근데 뒤에 동사에겐 주어, 어떤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뭔가를 겸하다 라고 해서 이런 아이를 겸어라고 불러요. 중국어에서. 그래서 겸어가 있다 해서 이름이 겸어문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연동문, 겸어문 중에 뭐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실래요? 일단 답 뺄게요. 正式成为 정식으로 되었대요. 이밍 다이프가 붙어야겠죠. 한 명의 의사가. 축하하다는 동사가 있고 동사가 2개가 됩니다. 그러면 순서를 한번 보시면 축하할게. 네가 정식으로 한 명의 의사가 된 것을. 자, 이렇게 동사가 2개면 분명히 연동문 아니면 겸어문인데요. 이 경우는 니를 보시면 너에게 축하를 하는 거니까 니는 주어에게는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근데 네가 의사가 될 거니까 대다에게 주어 역할을 하는 겸어예요, 얘가. 그래서 전체 무슨 문? 겸어문 되시겠어요. 하나 더 보실까요? 가우스공로는 고속도로 명사죠. 我们 그리고 여러분 4급 단어지만 이 주일리는요. 거리라는 명사만 알아서는 안 돼요. 떨어져 있다는 동사로 훨씬 많이 쓰여요. 우리 거리 말 안 되죠. 우리는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출코는 출구라는 명사고요. 보통 요또 형용사는 많이 쓰는 구문이죠. 나이가 얼마나 많냐? 요또 따. 얼마나 높냐? 요또 까오 하고 묻는 문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답을 일단 띄우고요. 요것만 보시면 우리는 떨어져 있어요. 어디에서? 고속도로 출구에서 목적어 역할을 해요. 그런데 고속도로 출구가 얼마나 먼가요? 얼마나 멀다에게는 주어 역할을 하는 고속도로 출구는 겸어. 전체 겸어문. 그리고 마지막에 물음표까지. 문장표 쓰셔야 돼요. 마침표, 물음표, 장하기. 그래서 우리는 고속도로 출구로 떨어진 게 지금 얼마나 먼 상태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자, 슈더 강조구문. 오늘 이게 이제 좀 새롭게 나온 거예요. 슈더 강조구문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데 한 번만 들어놓으실게요. 자, 중국 사람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요. 일부러 한국어로 적은 거예요. 그가 왔니? 했어요. 대답해요. 탈라일러.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언제 왔는데? 타 조텔 라일러는 이제 더 이상 성립이 안 돼요. 자, 여러분 동사 뒤에 러를 썼어요. 동태조사 이러죠. 동작의 상태를 강조하는 러를 쓰게 되면 여러분이 의도하든 말든 무조건 라이에 액센트가 가요. 그가 왔냐라고 물었을 때 왔어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왔어는 이제 라이를 더 이상 강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쓰게 되면 한국말로 하면 언제 왔어? 어제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왔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어제 왔어.
이렇게 동사가 갖고 있는 강조 포인트를 빼앗아서 앞에 보통 시간, 어제, 장소, 중국에서 뭐뭐 했다거나 방식, 너 걸어왔니? 아니 지하철 타고 왔어. 너 놀러 왔지? 아니야 공부하러 왔어. 네가 그랬지? 제가 그랬어. 처럼 보통 5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요. 얘네들을 강조하고자 할 때, 즉 주어 tn으로 내가 강조 포인트를 옮기고 싶을 때는 앞에 강조하고자 하는 말 앞에 sh를 쓰시고 동사 뒤에 더를 쓰게 되시는데 sh는 생략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他是昨天来的 러가 아니라는 거죠. 러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사실 여러분 많이 틀리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sh가 있고요. 종은 전치사 구조고요. 예술은 종종 하는 부사가 있는 걸 보니 얘가 확실히 주어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 동사 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띄워볼까요? 예술은 종종 어떻다. 여기에 더를 쓰게 되면 라인의 포인트가 가는 게 아니에요. 생활에서 오는 것이다. 생활을 강조하는 종종 생활에서 오는 거다. 상상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더를 썼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 쓰기 제2부분 한번, 쓰기 제1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험에서 2단어가 되게 어려웠다. 첫 번째 이 글자. 일단 성조부터가 어려워요. 따오냐, 따오냐 이 문제거든요. 얘가 따오일 때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거꾸로 하다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물을 따르거나 술을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병을 거꾸로 들게 되죠. 주전자를 이렇게 거꾸로 들어야 되죠. 그래서 倒水, 倒酒 라고 얘기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발음이 따오가 됐다. 그러면 물론 뜻이 여기 안에서도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넘어지다. 넘어지다. 보통 어떤 형식으로 많이 쓰냐면 摔倒 摔倒. 성조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네, 성조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그림으로 볼 때 반드시 倒水, 倒酒. 요거를 만약에 뒤에 붙였다면 분명히 좋은 장문이 나왔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걱정됐던 단어가 사실 꽁푸예요. 무술이죠. 꽁푸는 그냥 무술이란 명사인데 여러분 분명히 장문을 하려면 무술을 하다가 필요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다를 아셨을까? 몰랐으면 오늘 이 장문은 이제 좀 어쩔 수 없지만 좋은 성적이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쌤 하다는 쭈어인가요? 아니요. 꽁푸는 리엔 꽁푸예요. 자, 인제부터라도 아셔야죠. 리엔 꽁푸. 나중에 5급 가시면 태극권이 5급 단어에 들어가요. 그러면 리엔 태극권. 이렇게 할 건데요. 리엔 꽁푸. 오늘 아마 장문 중에 제일 어려운 단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쓰기 제 2부분까지 한번 쫙 좀 중요한 부분을 훑어봤어요. 우리 매번 시험에 대한 총평특강은 저를 비롯해서 윤효정 선생님, 이해멍정 라오씨 함께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사단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2017년을 겨냥해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HSK만 잘하는 걸 원치 않아요. 특히 4급, 상급 여기서부터 잘 연습하면 좋은 게 있어요. 바로 작문과 말하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풋은 누구나 빨리 늘어요. 인풋 들어오는 거 있죠. 들리는 거, 보는 거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아웃풋이 안 되잖아요. 말하고 쓰고. 그래서 장문특별반 1이 이제 여러분에 해당하는 과정이긴 한데 5급까지 그리고 장문특별반 2는 6급 해서 요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항상 제가 말이 안타까웠어요. 더군다나 우리 회화책에 나오는 말들 중3도 안 쓰는 말들 되게 많이 쓰죠. 뭐你是谁? 중3 그런 말 안 써요. 얼마나 그게 무례한 말인데요. 你是哪位? 라고 하죠. 막 중국 사람한테 你好,你家有几口? 이러면 중국 사람이 我家有3口人,爸爸妈妈和我 이럴 것 같죠. 그런 표현 자체를 안 써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표현을 학생들이 그 급수에 맞게 배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3급, 4급, 5급, 6급마다 다 급수에 맞게 실용회화반을 이제 1월부터 지금 준비를 해서 열 건데요. 회화만 공부하는 것보다 또 이왕이면 TSC도 같이 그 급수에 맞게 준비할 수 있게 이제 지금 과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들으러 오셨으면 좋겠고, 자, 저는 지금 강남 차이용 칼리지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차이용 칼리지는 대교 소속이죠. 우리 HSK 시험
한국 사무국 아실 거예요. 한국 사무국. 거기랑 달라요. 대교에서 하는 거는 HSK 시험센터라고 이름이 다르고 사이트도 다른데요. 요 시험센터에서 별도로 전국에 30여 곳에 이제 시험장이 있는데 그중에 강남 시험장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제가 강의하는 차이원 칼리지 401호예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은 학원에서 자기가 주변에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게 장소가 바뀌는 데서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매번 가던 옛날에는 이제 경기고를 많이 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그렇게 불편해요, 거기가.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막 모르고 저는 성적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 건데도 그냥 불편해요, 느낌이. 근데 우리 학생분들은 얼마나 더 긴장되고 그렇겠어요. 내 본인이 공부한 교실에서 주변 아는 동시회들과 시험을 친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오늘 우리 특강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시험을 잘 못 쳤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아직 우리에게는 또 새해가 있잖아요. 새해에는 항상 또 마음이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불끈불끈 됩니다. 오늘 시험은 잘 정리하시고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다음에 결과가 좋으시면 또 5급에 도전해 보시고 아니면 오늘 배웠던 걸 또 다시 익혀서 또 11월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찍은 거. 거기에 있었던 내용도 다 익혀서 한 번 더 도전하시면 되니까요. 기분 좋은 한 해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